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합니다. 경남의 한 대학 정구팀에서 선배가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제 해상에 정박 중이던 원양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달아났다가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는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김영선 창원 이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는 창원의 첨단 산업부와 스마트 단지화를 통해 큰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에 내걸렸던 선거 현수막의 재활용률이 50%도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정구팀에서 선배 선수가 후배들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년이 넘도록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후배 선수들은 혹시나 팀이나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청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엉덩이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엉덩이 안쪽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고 군데군데 시커멓게 변한 자국도 보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대학 정구팀 소속인 이 학생은 지난해 3월 중순 1년 위인 선배 선수에게 라켓으로 맞았습니다. 동료의 생일이라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생일 당사자는 15대 한 20대 이 정도 맞았고요. 그리고 맞아준 사람은 전부 다 한 5대 정도. 앉지는 못했어요, 진짜로. 이 선배 선수는 선수끼리 함께 지내는 기숙사 등에서 술을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연습구장 한쪽에서 주방용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다고 후배 선수는 토로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같이 샤워할 때 오줌 뿌리고 자기 성기를 이제 제 몸에 비비고 할 때 정말 수치스럽고. 이 선수는 가혹행위를 당할 때마다 내용을 적어놨는데 1년 남짓 동안 최소 16건에 이릅니다. 이 선배 선수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학생은 모두 4명. 하지만 선수들은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구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논란이 생기면 팀의 존폐가 불분명한 데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피해가거나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거나 저희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실업팀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결국 참다 못한 후배 선수 중 한 명이 해당 선배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스포츠 윤리센터에도 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기숙사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학생 지도위원회 등을 꾸려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가해 선수는 MBC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피해 학생 부모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가혹행위나 비리 신고만 600여 건. 이 중 84건에 대해선 자체 징계를 요구했고 12건만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정박 중이던 원양 어선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7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달아난 7명 가운데 1명은 인근 선착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6명은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관련 소식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시 가조도 인근 해상에 5,000톤급 원양 어선이 떠 있습니다.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20, 30대 선원 7명이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가 어제 아침 7시 34분쯤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과 외국 국적 선원 57명이 타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선원 비자는 받았지만 육상에 내리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원의 그 비자를 받아서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서 그 선박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승선한 달아난 선원 가운데 1명은 수색 작업 중 1.6km 정도 떨어진 선착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이곳 성포항에서 3명씩 택시 2대에 나눠 탑승한 다음 부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저 옷이 물이 뚫 빠져가지고 다 타는 것도 뭐 당신네 어디 뭐야? 근데 옷이 이리 젖어내고 물이라도 봤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들은 거제를 벗어난 지 약 8시간 30분 만에 부산시 서구 충무시장 인근에서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조력자와 무단이탈 사유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경남은 6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 의천구 보궐선거 김영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과 포부를 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최대 현안은 경제 위기 속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것. 김영선 국회의원 당선인은 마창진 통합 이후 빅시티로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원의 첨단 기업들을 유치해 창원 국가산단을 스마트 단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안착을 시키고 단계별 발전 전략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창원과 경남의 취약점인 수도권과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선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고속 전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경남의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최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정치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또 최초의 경남 여성 국회의장 한번 경주해 보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무엇보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홍남표 창원시장, 박안수 도지사 당선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이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지만 남아있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 현수막인데요. 일선시군이 재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량이 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선 때 경남에 내걸렸던 선거 현수막은 5,748개입니다. 선관위가 집계 중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현수막은 대선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경남에 11,224개가 나붙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거리는 깨끗해졌지만 시군 창고는 수거한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진주시의 폐현수막 창고인데 지금 3,000장가량이 쌓여 있습니다. 폐현수막은 우선 재활용합니다. 세탁과 재단, 다림질, 박음질을 거쳐 장바구니로, 신발 주머니로 또는 청소용 마대로 변모합니다. 예산 지원으로 폐현수막도 활용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재활용품의 수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주시에서 저희 쪽으로 제작을 의뢰해 주셔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그 대선 때 사용했던 현수막들도 다 지금 소진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 대선 때 경남 60.7톤을 비롯해 전국에서 1,110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는데 재활용률은 25%에 불과합니다. 경남은 45.5%로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폐현수막은 산업 폐기물로서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하다가 남은 부분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 섬유가 주재료로 매립에도 잘 썩지 않고 소각하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환경단체들은 경고합니다. 폐현수막 문제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 진주와 의령은 13도 내외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5도, 진주 26도, 의령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조금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가량이 되겠고요. 지역마다 강수 편차와 강도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3도, 밀양 14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9도, 양산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3도, 합천은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과 합천이 28도, 사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일교차가 다소 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공연과 전시 등 경남 지역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산책 이상훈 기자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콘서트 오페라 피델리오 공연 영상이 오는 16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됩니다.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인 피델리오를 베토벤 탄생 25주년을 맞아 국립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립니다. 무대 전면에 드로잉 아트를 내세워 극의 흐름이나 극중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대변하는 연출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마산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가 내일 창원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과 터키 행진곡을 시작으로 오페라 카르멘의 하바네라를 비롯한 명곡들을 청소년들의 연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클래식 앙상블 연주로 춤곡을 감상할 수 있는 댄싱 카니발 공연이 오는 25일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기획한 우리 아이를 위한 클래식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조은혜 작가의 개인전 더 웨이브 오브 라이프가 창원 파티마 병원의 파티마 갤러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선 강과 바다, 호수 등 물과 연관된 장소를 작가의 추억과 인상에 따라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한 작품 8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투데이 경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50회 어버이날 기념 정량동 경로 위안잔치가 오늘 오전 11시 통영관광호텔에서 열립니다. 제24회 지리상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8시 30분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됩니다. 2022년 상반기 농촌 일손 돕기가 오늘 오후 함양군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제19회 사천시장배 고교 스포츠 동아리 체육대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삼천포 종합운동장 등에서 펼쳐집니다.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선 첫날 도정 질의 등을 하고 6일 동안 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 뒤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폐회합니다. 12대 경남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하고 5일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와 인력 양성을 위한 경상국립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또 과학기술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로 선정된 위성시스템 핵심기술연구센터도 연구소 안에 설치됐습니다. 위성시스템연구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50억 원 등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석 박사급 전문인력 3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 제1회 수국정원 꽃축제가 어제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월화산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꽃축제는 진주시가 3년 동안 심고 가꾼 10여 종 9천여 그루의 수국을 선보이는데 수국은 6월 초에 개화를 시작해 7월에 절정을 이룹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는 숲속의 진주에서 국가 정원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펼쳐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NK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동남권 자영업자는 2만 6천 명 늘었는데 이는 동남권 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남권 임금 노동자 수는 7만 명 줄었는데 이는 지역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11개 국가하청과 16개 지방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올해 장마철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하천의 수위와 수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수문 개폐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경상남도는 국비 522억 원을 투입해 진주 남강, 김해 화포천 등 373곳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창원시가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시티투어 2층 버스 노선을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남의 광장을 거쳐 마산 상산길, 경남대, 제황산공원, 진해 석동 승강장을 2시간씩 하루 6번 운영하는 노선에 마산역과 속천항 코스를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에게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안심 홈세트는 스마트폰으로 집 내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동작 감지 센서와 문 열림 보안 장치, 휴대용 호출벨 3종으로 구성됐으며 사용자 만족도에 따라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부터 3년간 고성군 해역의 적정 양식장 규모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수과원은 고성군 진해만 해역에서 양식장 밀집에 따른 먹이 부족 현상과 잦은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자 이번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양식 규모를 산정할 계획입니다.